영화 파묘가 13일 기준 840만을 돌파하며 1000만까지 160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개봉한 영화 파묘는 적수 없는 스크린에서 21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놀라운 흥행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파묘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역대급 대박 흥행을 거두며 신드롬 현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영화 파묘가 150만을 돌파했는데요. 이전에 한국 영화 최고 흥행이 영화기생충으로 70만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기록을 쉽게 깨더니 벌써 2배가 넘는 150만 명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번 주말 200만 돌파가 확실해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입소문이 퍼지며 관객들이 더 몰리고 있고 2번, 3번 이상 보는 인도네시아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도네시아 관객들은 이제 공포 스릴러, 한국의 오컬트 영화를 장르 영화로 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 영화에 담긴 의미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에 347년간 식민 지배당하고 일본에게도 3년간 식민 지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 침략당하고 식민 지배까지 당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며 공감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영화 파묘는 개봉 첫날 240회 상영했는데요. 하루 만에 수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자 6일째에는 2100회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상영관과 스크린 수는 점점 늘어났고 결국 150만 명의 관객이 몰려든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다시 보는 관객들이 늘어나면서 이 영화에 담긴 의미와 상징, 역사를 살펴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도네시아 관객은 생각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것은 이 영화가 우리에게 한국 역사를 탐구하게 한다는 점이다. 최고는 파묘를 만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 역사에 관심을 보이고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는데요. 영화 파묘에 등장하는 인물의 실제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쓰였고 영화에 등장하는 사찰이나 차량의 번호에서 독립운동에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보국사는 나라를 지킨다는 뜻으로 이곳의 주지스님 이름 원봉은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 선생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관심을 가진 인도네시아 팬들은 하나둘씩 발견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국사를 창건한 스님의 이름도 영웅의 이름에서 따왔다. 최민식은 스님에게 이 보국사는 누가 지었느냐? 기순회였느냐? 고 물었다. 아니요, 원봉 스님. 재미있는 사실은 김원봉이 1919년 22세의 나이에 대한의열단을 결성한 자유투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의 캐릭터는 조승우가 연기한 영화 암살에도 등장한다. 모든 것은 16세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으로 시작됐다. 당시 한국군 1만 명의 목을 베는데 성공한 일본군 사령관이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무렵 그는 패배했다. 쇠말뚝은 여우가 호랑이 등을 물어뜯는다에 비유되기도 한다. 호랑이는 오랫동안 조선민족의 상징이었고 기스네는 당연히 여우 귀신이다. 이걸 보고 인도네시아에 일본 천황의 묘가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인도네시아에도 같은 흔적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한국에 쇠말뚝을 심었고 네덜란드는 자바섬에 철목걸이를 남겼다. 인도네시아는 파묘 같은 공포영화를 제작해야 한다. 모든 식민지 개척자, 즉 네덜란드와 일본을 음영 처리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겁이 많은 저에게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공포영화입니다. 나는 갈등이 단지 선형적이고 박씨 가문의 조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더 좋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측면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더욱 좋아졌습니다. 미쳤어. 이 영화는 정말 멋지다. 남편과 저는 어젯밤에 이 영화를 보고 지금까지 일본 유령 뒤에 숨어있는 이론에 대해 계속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살았던 일본 장군과 조선 시대에 살았던 박씨의 증조부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좀 헷갈립니다. 와, 어젯밤에 봤는데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궁금해 미치겠네요. 인도네시아 팬들이 가장 주목해서 본 장면 중 하나는 극중 최민식이 무더미로 100원짜리를 던지는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한국 관객도 분석하지 않았던 놀라운 의미를 연결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100원짜리 동전과 함께 명랑에서 이순신 장군 역을 맡았던 최민식의 사진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최민식이 할아버지가 파던 땅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지하에 일본 장군의 상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0원 주하에는 한국에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그림이 있습니다.
경복궁 앞에는 동상도 있죠.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일본을 격파한 장군입니다. 참고로 임진왜란은 일본의 첫 번째 한국 침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최민식은 이순신 장군의 사진이 그려진 100원짜리 동전을 던졌는데 알고 보니 일본 장군의 묘였습니다. 최민식은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 역을 맡았습니다. 경복궁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과 그의 거북선 동상. 참고로 임진왜란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는 이순신이 당시 일본 해군의 공격에 맞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패는 영화 파묘를 보신 분들은 최민식 주연의 역대 최고 관객 수를 기록한 한국 영화 명량을 보시길 권합니다. 이것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영화 추천을 받은 인도네시아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미쳤어요. 최대 관객 수가 1760만 명이에요. 여기서는 최대치가 1000만이죠.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더 많아도요. 거짓말 넷플릭스에 없어. 애들아 프라임 비디오로 봐. 이순신에게 패한 일본 장군이 파묘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지성과 아내의 장면만큼이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배에 오르는 것을 돕고 싶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뀌줍니다. 시원합니다. 정말 좋은 영화 꼭 봐야겠어요. 이순신 장군은 파묘에서 일본 장군을 물리친 인물이다. 와 명량 봤어요. 전쟁이 치열할 때 정말 멋있어요. 방금 보고 너무 울었어요. 이것은 정말 서사시적인 영화입니다. 역사 영화는 그렇게 잘 만들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디테일하고 결함이 없습니다. 최민식 연기 진짜 대박이다. 또한 최민식을 보고 싶다면 전설의 영화 올드보이를 감상해보세요. 지금도 보고 있으면 몸이 떨려요.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꼭 봐야 해. 올드보이. 영화 파묘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이를 공부하는 현상까지 낳게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한국의 영화들을 찾아보고 일본 장군들을 무너뜨린 이순신 장군의 영화도 찾아보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는 3월 14일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에서 개봉하고 15일 베트남, 영국, 20일 필리핀, 21일 태국, 22일 미국, 캐나다에게 개봉하게 되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트위터에서 언급되는 숫자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일 개봉하는 필리핀에서도 얼마 전 700만 돌파 포스터를 올리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일 개봉하는 베트남에서는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영화 예매가 6만 장을 돌파했고 베트남 영화 예매 1위를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동남아시 국가들이 영화 파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역대급 흥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미신 문화가 강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이 만든 웰메이드 오컬트 영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미국과 호주 등 전 세계에서도 영화 파묘의 흥행 열풍이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